여러분, 최근에 정말 맞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죠. 가장 열심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입니다. 잠이 오질 않는데요. 여러분도 잠 안 오시죠? 저도 잠 안 옵니다. 요즘 나라 걱정에.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김종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장제원은 뭐 때문에 잠을 못 잘까요? 종인 좀비는 패스하면 안 될까요? 네. 기현이 님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실망할 만한 내용이 아닐 겁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네, 구명수 님이 끝까지 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네. 자, 지금 김종인은 왜 잠을 못 자고 있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문제인지 고민되기 시작했다. 내가 그냥 말로만 비판만 하고 있어야 되겠나, 지금. 김종인이 완전 당을 말아먹을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그냥 중도 좌파 내지는 오히려 좌파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다.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고 잠이 안 온다. 보세요. 오전 회의 때 마치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것처럼 말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한 발을 빼는 듯한 기자회견을 하는 좌충우돌. 제가 말했죠. 김종인은 애매하게 말을 하거나 뒷구멍을 마련해 놓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말했던 거를 그냥 뒤집어요. 아니, 분명히 마치 기본소득제를 거의 100%할 것처럼 공론화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나서 갑자기 말을 뒤집죠. 이게 김종인의 어법입니다. 뻔뻔해요.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한 말이 아니래. 본인이 말해놓고 며칠 있다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행차에서 쏟아낸 말들, 과연 이런 행보가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참 걱정됩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줄 구세주라도 되는 듯 보수정당에 들어와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보수가 싫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난 보수 싫어. 내가 이직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 난 싫어. 난 이 당이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이런 말이 막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 말이야 말로 막말입니다. 김종인이 들어와갖고 막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 율티비님이 문재인은 다음 정권에 친문이 안 들어오면 같은 좌파가 집권해도 무조건 죽습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을 살려둘까요? 어떻게 얼마나 죽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율티비님이 굉장히 전무감이 뛰어나세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친문이 아닌 한 감옥에 갑니다. 친문이 아닌 한 감옥에 간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입니다. 보수 정당인데 보수가 싫다. 자유주의 정당인데 자유 이런 거 이제 얘기하지 마. 식상해. 아니, 언제는 얘기했습니까? 언제는 제대로 자유의 가치를 떠들어나 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녀간 한 공부 모임이 보수가 들어간 이름까지 바꾸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수 쓰지 마, 자유 쓰지 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자유라는 말을 지우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화들짝 놀래서 난리를 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자유를 지우려고 하는 건 괜찮고 김종인이 자유와 보수를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거꾸로지. 문재인이 자유를 지우려고 하는 건 안 되고 김종인이 자유와 보수를 지우려고 하는 건 괜찮습니까? 똑같아야지. 일관성 있어야지. 김종인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보수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김종인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다고 진보정당, 중도정당이 사라지냐? 끊임없이 과거와 전쟁을 벌이고 역사를 권력으로 다시 쓰려는 철저하게 이념으로 무장된 이념 과잉 정당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다. 지금 쟤네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이념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지고 아주 무장된, 논리적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이념에 과잉되어 있는 정당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인데
김종인은 가장 핵심적인 이념을 버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장들 또한 대부분이 지극히 이념적 가치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이라는 말로 좌파 이념을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줄입니다. 김종인이 하는 말은 이념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지극히 이념적이다. 김종인의 이념은 좌파다. 단, 김종인의 좌파 이념을 실용이라는 말로 숨기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야, 우리는 실용주의로 간다. 라고 하는데 실제는 좌익 이념이다. 제가 말했죠. 김종인은 좌파다. 좌익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김종인은 실용, 보수, 자유란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실용으로 갈 거야. 국익으로 갈 거야. 라는 말을 앞에 내세우면서 본인의 실제 이념인 좌익 이념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급기야는 국민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나눠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고 있는 듯 당을 심각한 도그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권보다 지금의 통합당이 더 두렵다 하는 최보식 칼럼을 읽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최보식 칼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수나 자유우파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80세 완전 노인한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압승한 뒤에 한 대학 교수가 신문에 써오던 칼럼을 중단했다. 정권의 호위병들에게 표적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 라고 했다.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어서 이제 더 날뛸 텐데 무슨 일을 못 벌이겠느냐. 지금 좌파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대학 교수들이 신문에 써오던 칼럼까지 중단을 하고 있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최보식 선임 기자는 비슷한 심정인데 다만 지금 현 문재인 정권보다 통합당이 더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심정인데 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보다 통합당이 더 무섭다. 현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다못해 마음의 준비라도 한다. 진짜 두려운 거는 예측이 되지 않는 두려움이다. 지금 통합당을 보면 예측이 안 된다. 어떤 가치와 어떤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지 과연 그런 게 있기는 한지 너무 모호하다. 보수나 자유우파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80세 노인 김종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더 두렵다. 그런데 왜 하필 김종인이었냐? 수많은 보수 우파의 원로들도 많은데 왜 하필 김종인이었냐? 다른 우파의 오랜 원로급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무소속 당선자들을 바로 복당을 시킬 것 같아요. 김종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당의 키를 잡았다고 하면은 바로 복당이 된다. 무소속 당선자들을 바로 복당시킬 텐데 김종인이라고 하면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심지어 김종인은 홍준표 때문에 감옥에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과 홍준표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홍준표가 복당이 되는 것을 막지 않겠어? 김종인이라고 하면은 이 당을 말아먹을지 몰라도 홍준표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 이게 아마 저는 김종인을 앉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 빼고는 솔직히 김종인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홍준표를 막기 위해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막기 위해서 김종인을 앉힌 것일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 출신이 거의 전부다. PK, TK 지역이 거의 전부다. 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비슷하다. 당내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서일까?
다소 불만이 있고 과거 가치와 동떨어진 일이 일어난다 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고 했을 때 다들 찍힐까봐 입을 다물었다. 어떤 이들이 김종인의 지도방침에 동의했을 수는 있다. 김종인이 야,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막말을 했는데, 이 막말에 반박을 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정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나머지는 확고한 우파들이 아닌가요?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 좌파 정당이 돼도 좋습니까? 네, 땡큐넥스트님이 당내 홍준표의 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TK, PK 지역이 압권이다. 네, 꼬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노인이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정당을 개조하려고 하는데도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가치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본인의 생각대로 완전히 김종인의 사당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보수의 정당과 보수 정당의 전통과 정체성에 관계된 중대사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 미래통합당. 공개적으로 그에게 맞선 이는 장제원 의원 한 사람뿐이다. 통합당이 아무리 쭈그러들었다 해도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저마다 밝혀야 된다.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쭈그러든 PK, TK 수준의 정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기회주의 웰빙 정당이 되어버렸다. 이런 비겁한 행동은 보수 정당 후보를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각자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정말 비겁한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자유우파라는 게 보잘것없다는 취지로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가다가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 라고 했다. 빵 사 먹을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나? 이런 언급은 너무 수준이 야하다. 너무 저급하다. 그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말한 것 같은데 서울시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금방 들을 수 있다. 김은 안 나지만 빵 문제 같은 기본 생계는 이미 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노숙자들도 안 굶어 죽어요. 단지 비싼 소고기를 못 사 먹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빵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김종인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막 굶고 있고 물로 배채우고 이런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머리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본인의 머리를 두고 왔나? 이분이 지금 2020년인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나? 586 운동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586 운동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80년대 시대의 인식이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2020년인데 아직까지도 무슨 민주화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5.18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약간은 김종인의 시계도 80년대 90년대에서 멈췄나? 지금 2020년인데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는데 김종인이라는 80대 노인은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빵 사 먹고 싶은데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림도 돈은 다 있지. 소고기를 못 사 먹을 뿐이지. 그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기본소득도 언급하고 있다. 말은 아름답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소득 개념조차 모르는 소리다. 약자와 동행하는 것과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연결되지 않는다. 약자 타령을 해놨는데 여러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가난한 사람, 빵을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요. 그리고 나서 뒤로 와서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나눠 쓰자. 앞에서는 야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렇게 빵을 사 먹고 있는데 빵도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타심을 살살 긁어서 자극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자.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똑같은 논리를 피고 있는 거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다. 당신이 지금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자와의 동행을 하려면 선별적 복지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최보식 선임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 구성원들이 김종인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하면 여당보다 더 많은 돈을 퍼부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참 여러분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 지금 민주당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포퓰리즘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박박 긁어다가 아니면 세금을 증세도 안 하고 열심히 국민들에게 퍼줄까를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앉아있다. 좌파 공부를 하고 앉아있다. 우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꽁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 현 정부의 재정 부실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 역대 최고였다. 코로나 사태로 덮고 있는 거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2019년도에도 이미 역대 최고였어. 실업률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 초췌해지고 있었어. 그런데 코로나 사태 덕분에 오히려 덮고 있는 거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요 라고 실드를 칠 수 있는 거다. 그렇다고 재난지원에 큰 돈을 쓰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이 평소에도 먹기 어려운 소고기를 사먹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다.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보수정당은 이런 식의 무차별 돈 살포를 비판해야 된다. 우파라고 하면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돼.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자. 이런 포퓰리즘 하면 안 돼. 라고 우파라고 하면 이것을 막아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포퓰리즘 할까를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파라고 하면 이 돈으로 직접 피해를 본 일용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았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뭐 하는 거냐? 좌파보다 더 좌파로 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수냐? 응? 민주당이 보수지? 민주당이 보수정당이고 미래통합당은 더 좌파정당이잖아 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키를 잡은 이후에 지금 미래통합당은 좌클릭을 하던 끝에 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버렸다. 순식간에. 지금까지 보수 세력은 국가 장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보수가 경제는 그래도 잘해. 보수는 그래도 지금 당장의 포퓰리즘보다는 국가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갖고 국가 장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 하는 인식이라도 있었는데 이것마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만한 어떤 유인조차 없어져 버렸다. 지금 자신의 정권 임기 중에 온갖 인심을 쓰는 돈잔치를 벌이고 나라 빚을 떠넘기는 짓은 안 하려고 했다. 그래도 보수는 어떤 용도의 선별 복지를 하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를 따졌다.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 세대에는 막대한 악성 부채를 안 물려주려는 게 보수의 정신이었다. 실제 통합당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 살포를 백날 얘기해본들 그런 경쟁에서 절대로 현 정권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은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를 샀다는 보도에 뭉클했다고 했는데 김종인은 고작 김나는 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빚을 내서 돈 퍼부는 일이 이러한 일을 여당이 혼자서도 지금까지 넘쳐나도록 해왔는데 굳이 여당, 아류나
이중대까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덮어주자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지금 문재인이 열심히 퍼주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덮어주자고 하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에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가고, 미래통합당은 좌파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을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정당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대한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당의 지원중대 역할을 지금 자인을 하고 있다. 자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 80대 노인은 통합당 재생카드로 광주군 공항 이전과 호남 의대 신설도 내놓았다. 이걸로 호남의 관심을 찾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이런 황당한 천진난만한 너무나 낙천적인 망상적인 발상을 홍보할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을 향해서 잘못된 현대사에 왜곡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현대사를 오히려 왜곡을 해갖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판을 깔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이해찬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칼기 폭파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했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공격을 하고 국립모욕에서 친일파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다. 해방 이후 현대사를 모두 좌파적 시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시도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파가 이 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파적 시각에 의해서 우파적 시각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역사관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좌익들은 다 뒤집어 갖고 좌파적 시각으로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런 짓만 하고 있다. 포퓰리즘,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포퓰리즘을 퍼부을까? 이런 노력을 지금 미래통합당은 하고 있다. 여당은 광주 5.18에 관해서 학문적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 처벌법까지 내놓았다. 이거에 지금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은. 지금 통합당 구성원은 두 부류다. 심정적으로 여기에 동조하거나 현대사가 어떻게 수정이 되든 관심 없는 쪽이다. 이승만 박정희를 분단과 친일 세력의 원흉이라며 대신 파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좌파들한테 모든 이슈와 모든 역사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현대사가 좌파들 입맛에 맞게 수정된 이후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분단과 친일 세력의 원흉이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우파 정당이 대신 사죄까지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보식은 통합당이 더 두렵다. 보수의 바로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제원 의원이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좋은 글을 또 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최근에 장제원 의원 보면요, 너무 속이 다 시원해요. 거의 유일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일주일은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지지층에는 상처를, 우파들에게는 상처를, 상대 진영에는 먹잇감을 준 일주일이었습니다. 가장 잘못한 게 뭐냐? 김종인이 가장 잘못한 거, 당의 마이크를 완전히 독점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절실한 과제가 1년 후 시작될 대통령 경선이라는 링에 오를 후보를 키우는 것인데, 오히려 대선 후보들을 죽이고 있다. 김종인은. 1년 후 울망졸망한 후보들이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대선 경선 링에 오른다면 흥행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관심조차 받기 힘들 것이다. 지금 김종인이 하고 있는 거, 그나마 우파에 있는 대선주자들을 어떻게든 키워갖고 대선주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키워내서 내년에 있을 경선판에 뛰어들게 해서 흥행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 죽이고 있다.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는 김종인의 마이크를 나눠 써야 된다. 혼자서 이러한 큰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으면 김종인이 떠난 자리에 관중 없이 치러지는 황량한 대선 레이스만 남을 것이다. 김종인이 떠나간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김종인 혼자. 앞으로 1년 동안 김종인 혼자서만 마이크를 쥐고 떠들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끝나면 이 사람은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래통합당에. 혼자서 이 큰 마이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김종인이 떠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둘째, 보수를 부정하는 것이 개혁과 변화가 될 수 없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이다. 남자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남자가 여장한다고 여자가 될 수 없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는다. 참 탐스럽고 맛있고 수박보다 영양가가 있고 인기 있는 매력적인 호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혁이다. 셋째, 이런 목소리에 시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신경질적인 꼰대 모습이다. 신경질적인 선생님의 모습이다. 완전 꼰대적이다. 시비 걸지 말라는 막말을 하지 마라. 설령, 설사 한심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신경질을 내선 안 된다.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을 해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넷째,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온 자유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라는 협소하고 속물적인 가치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실질적 자유의 가치는 돈을 얻어서 빵을 사는 국가에 의존하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진짜 자유다.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을 해서 빵을 타먹으려고 하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북한식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국민 개인의 능력이 빵을 살 수 있게끔 올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다. 지금 채팅창에서 김종인은 황교안의 2탄이다. 황교안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야지만이 빵이 아니라 소고기를 살 수도 있다. 우리 보수는 많은 국민들께 투뿔 소고기나 팔팔 뛰는 회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 것이다. 보수의 역할은 국민들한테 찔끔찔끔 돈을 나눠주면서 찔끔찔끔 돈을 나눠주면서 이 돈으로 빵 사 먹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국민들이 자립을 해서 맛있는 소고기도 사 먹고 한우를 사 먹고 회도 사 먹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자립시켜주는 게 보수의 역할이다. 다섯째, 빵을 살 수 없는 분들에게 빵을 살 자유를 드리기 위해 굳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 빵 살 돈이 부족하면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서 청년수당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인상하고 보육료를 올리는 방식이면 충분하지. 왜 기본소득제를 얘기를 하냐? 자, 좋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거냐? 말해봐라. 대안이 있냐?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비겁하게 김종인은 어떻게 하냐? 기본소득제를 당연히 할 것처럼 떠들어 놓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민주당이 받지도 않고 민주당이 이거는 너무 시기상조야.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기본소득제는 너무 갔어 라고 하니까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네, 율TV님이 노래방에서조차 마이크를 안 넣으면 극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할 건데 정치 영역이 연구만 하고 있는 영역은 아니다. 던진 쪽이 책임지고 대안을 내놔야 된다. 방법론을 내놔야 된다. 자,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한데 기본소득제 필요한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점점점의 모습은 대학교 실험실이나 정책연구기관에서 할 말이지 책임 있는 공당의 지도부가 할 말은 아닙니다. 자, 대안을 내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말의 성찬만 해놓고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고 말면 이게 뭔 짓이야. 이건 공당의 지도부가 할 짓이 아니야. 1년이라는 시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착실하게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멘트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완전히 개판 쳤는데 다음 주는 부디 다음 주는 비상대책위가 준비되지 않은 말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던지면서 군림할 게 아니라, 당원들 위해 군림할 게 아니라 정교한 대안을 내놓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함께 고민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변하길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을 위해 군림할 생각하지 마. 아무 대안도 없이 아무 말 단체하지 마. 진짜 확실한 대안을 들고 정교한 대안을 내놓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라. 응? 이번 주는 완전 폭망했는데 다음 주는 제발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입니다. 정말 뼈 때리는 말 잘하는 차명진입니다. 네, 땡큐넥스트님. 정말 오랜만에요. 땡큐넥스트님입니다. 이제껏 너네들이 보수인 적 있었나? 꼼수 당대표 세워서 총선 망치고 아직도 보수가 문제라고 말하는 뻔뻔함.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보수가 되겠다고 하는 게 정답이다. 당신들이 언제는 보수인 적 있었나? 정말 이 젊은 청년인 땡큐넥스트님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80 넘은 김종인이 모르는 걸, 나이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대나 30대로 느껴지는 젊은 땡큐넥스트님도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80 넘은 김종인은 모른다. 미래통합당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모른다. 이게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장지원뿐만 아니라 차명진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을 보면 허경영이 생각난다. 허경영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 창안자다. 금액도 화끈하다. 한 명당, 국민 한 명당 매월 250만원씩 준다고 했다. 이것이 진짜 기본소득이다. 허경영은 설득력이 있는 대안도 있다. 공무원, 복지 전달 체계 같은 정거장 비용을 싹 다 없애자는 거다. 이게 정의당이니 이재명이니 찔끔찔끔 베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까지 가세했다. 허경영이 내놓은 기본소득제, 이거를 정의당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베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통당의 김종인까지 이것을 베끼고 앉아있다. 자, 여기까지는 김종인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김종인이 허경영과 진짜 닮은 점은 다른 데 있다. 스스로를 신의 손이라 장담하는 모습이 똑같다. 난 신이야. 정말 웃깁니다. 여기 보세요. 허경영은 자기 손만 닿으면 병자도 고치고 애군도 다 사라진다고 장담을 한다. 신기하게도 추종자들이 줄을 서서 헌금도 한다. 김종인도 똑같다. 허경영과 똑같다. 자기가 손만 대면 찌질이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한다. 내가 말하면, 김종인이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추종자들은 한술 더 뜬다.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제1당이자 정통 보수당을 김종인에게 통째로 갖다 바쳤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일부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제1당이자 정통 보수당을 김종인에게 통째로 갖다 바쳤다. 네, 땡큐넥스트님이 김종인은 공중부양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추신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허경영을 베꼈다고 이건 모욕이다 하는 분들, 성질내는 분들, 허경영 TV를 봐라. 허경영 TV를 한번 봐라. 지금 김종인이 하는 얘기랑 거의 똑같다. 당신들 교과서가 거기 있다.
김종인이 허경영 TV를 봤을까요? 김종인이 허경영 TV를 보고 그것을 따라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차명진, 장제원, 그리고 정진석. 지금 하나 둘씩 김종인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지 않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모든 비상대책위원장들은요, 만장일치로 추대를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반대파들이 확고하게 생겼다. 원래도 있었지만. 네, 땡큐넥스트님이 20대라고 하십니다. 네, 지저스 트러스트님인데 반갑습니다. 네, 20대라고 하네요. 네, 땡큐넥스트님 20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어서 말했나요? 몇 살이라고? 저는 모르는데.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서로서로 좀 친한지 어쨌는지 좀 나이를 좀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20대 젊은 여성분도 안다. 김종인. 응? 20대 젊은 여자도 아는 거를 80 넘은 김종인은 모른다. 국회의원 배지도 없는 20대 젊은 여자도 아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런 것을 김종인도 모르고 미래통합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종인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박근혜 불행은 스스로의 과오다. 이 내용이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의 운명을 갖게 된 건 스스로의 과오다 하면서 왜 지금의 운명을 갖게 됐냐? 박 대통령은 취임 전 국민한테 확실하게 한 공약이 있었는데 취임 후에 이것을 지워버렸다. 유권자를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경제민주화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합류를 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을 하고 내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으로 삼았었는데 대선 이후에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후순위로 밀었고 그러면서 김 위원장 역시 내부 갈등 끝에 당을 나왔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건대 김종인이 꾸는 꿈 두 가지 정도가 보이죠. 하나는 경제민주화를 하고 싶어 한다. 네, 땡큐텍스트님이 한 잔 먹고 제가 나이를 말했었나 봐요. 이렇게 하시네요. 언제 말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뭐 나이 정도야 뭐 개인 정보도 아닌데 나이 알 수도 있지. 27살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시네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경제민주화를 접었냐?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해보니까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도 훌륭하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를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경제민주화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고 당선을 일단 됐는데 그러고 나서 경제민주화 시스템으로 착착 대한민국을 돌리려고 하니까 경제민주화가 적용된 곳은 다 망해. 선거래. 경제가 다 잘 안 돌아가.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경제민주화를 접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요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접은 건데 이것을 오히려 김종인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나를 거역할 사람이 없지 당해. 내가 지금 최고야. 그때는 박근혜라는 확고한 우파의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못했어. 민주당에 있을 때는 확고한 문재인이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못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지금은 내가 이 당의 대빵이다.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두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의 꿈, 첫 번째,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경제민주화를 이 땅에 심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김종인의 꿈이다. 두 번째, 다음 대통령 후보를 본인이 내려고 한다. 본인이 킹메이커를 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정말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꿈은 택도 없는 망상적 꿈이고 불가능한 꿈이고, 좀 전에 허경영 얘기를 하면서 차명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막장인 꿈이고, 막 던지는 꿈이고, 두 번째, 경제민주화가 관철이 돼서 실제로 돌아가면 더 망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요, 지금 어련히 더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문재인이. 굳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남다르크님, 경제민주화 이걸로 민낯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못한 걸 지금 와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황당한 꿈. 김종인의 꿈은 킹메이커, 그리고 경제민주화다. 이 두 모두의 꿈은 또 정말 황당한 꿈이다. 현실 가능한 꿈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의 꿈도 참 야무지다. 본인이 언제부터 이 당에 있었다고 갑자기 당에 들어왔고, 야합에 의해서 이 당에 있는 기회주의 웰빙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꿰차더니 그냥 꿈도 야무지게 킹메이커도 하고 경제민주화까지 하겠다는 정말 웃긴 꿈을 꾸고 앉아 있습니다.